자,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입니다. 자, 이번 영역은요, 바이러스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메르스 바이러스, 그 다음에 감기 바이러스, 또는 등등등,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바이러스 참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질병이 생기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병원체로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자,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첫째. 자, 첫째 중요한 거니까 봅시다. 첫째.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세균 필터기를 사용했을 때 세균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세균 필터기를 통과하겠죠? 그렇죠? 통과하겠죠? 통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세균 필터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는 거니까. 첫째 중요한 거예요. 세균보다 크기가 어떻다? 작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제 구성이 중요합니다. 핵산하고 DNA 또는 RNA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자, 이건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다시, 바이러스의 특징.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바이러스의 특징. 잘 안 보인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다? 바이러스의 구조는 뭘로 되어 있다? 바이러스의 구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백질 껍질하고, 오케이. 자, 껍질은 뭐다? 껍질은 단백질. 껍질은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DNA와 RNA 또는 RNA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야? 다시 말하면 DNA와 RNA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어떤 특정한 생명현상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죠. DNA와 RNA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오케이? 생명현상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발음이 왜 이러지? 생명현상. 오케이, 좋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 중에 생물적 특성도 나타나고 무생물적 특성도 나타난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다시. 생물적 현상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생물적 죄송합니다. 무생물적 현상을 동시에 다 가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생물적 특성은 뭐가 있느냐? 유전물질인 핵산, 즉 DNA와 RNA를 핵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자, 봐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현상을 가질 수 있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생물적 현상이죠. 오케이. 자, 핵산, DNA 또는 RNA 요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잘 봐봐요. 무생물적 현상은 뭐냐?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살짝 훑어보면, 잘 봅시다.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의 완벽한 구조를 가지려면 세포 내 소기관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세포 내 뭐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소기관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소기관을 다 갖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핵도 있어야 되고 미토콘드리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물이라면 엽록체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리보솜도 있어야 되고, 소포체도 있어야 되고, 골지체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바로 뭐예요? 세포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뭐만 갖고 있느냐?
핵산이라는 거하고 단백질 껍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백질 껍질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를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미토콘드리아는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한단 말이에요. 자, 뭐를 생성한다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자, 다시. 에너지를 생성해. 에너지를 생성.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해.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 바이러스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 그럼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 근데 희한해요.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 근데 뭐야? 생물적 현상을 가지고 있대. 즉,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대요. 야, 그럼 얘 때문에 뭔가 나오겠네. 아시겠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즉, 뭐가 없기 때문에? 세포 내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세포 내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 그러면 BJ님, 얘가 세포의 구조를 못 갖고 있다라면 얘는 에너지도 못 만들어내고, 오케이? 에너지도 못 만들어내고 세포적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대체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물적 현상 및 작용을 할 수 있나요? 궁금하죠? 그래, 안 그래요? 궁금하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놈이 도입되냐면, 바이러스는 숙주라는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그 바이러스에게 에너지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즉, 물질도 제공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세포. 그러니까, 숙주세포의 입장으로는 바이러스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기생을 해서 이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는 물질을 공급받아서 얘가 생물적 현상을 드러내게 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숙주세포 내에서 기생생활을 합니다. 얘는 뭐를 한다고요? 기생생활을 해요. 기생생활을 해서 에너지하고 물질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DNA를 복제합니다. 바이러스가 DNA를 복제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DNA를 복제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증식이 가능해지죠. 오케이? 증식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증식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변종, 즉 진화도 하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도 생기고. 아시겠죠? 오케이? 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숙주세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나 또는 그 메르스 바이러스, 자, 우리가 들이마셨어. 자, 보세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왔겠죠.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숙주로 삼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숙주로 삼아서 이 바이러스가 드디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영양분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해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스에 걸리는 겁니다. 감염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꽤 중요하니까 아시고 가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생물적 현상을 드러내는 것 중에 세포의 구조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포의 구조를 갖지 못하니까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합성도 못해요. 오케이? 자기 혼자 스스로 합성 못해요.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겠다. 스스로 합성 안 됩니다. 오케이? 또는 스스로 분해도 못해요. 스스로 분해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숙주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스스로 합성도 못하고 스스로 분해도 못하네? 아하, 바이러스는 뭐다? 무생물적 현상 중에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케이? 바이러스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구나. 자, 다시. 뭐를 할 수 없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숙주세포가 없는 환경에서는. 아시겠죠? 네. 라이브입니다. 순살님 라이브예요. 순살님 라이브 맞습니다.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라이브입니다. 매일마다예요. 매일마다.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학원.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주세포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따프라님 다시 반갑습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공기중으로 나오면 숙주세포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쵸? 숙주세포가 없는 환경에서는 단백질, 즉 공기중, 즉 숙주세포가 없는 환경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고체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라이브 맞아요. 고체 상태로 떠다니는 겁니다. 자,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순살님. 고체 상태로 단백질 결정체의 껍데기로 딱 둘러싸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싹 들어가면 다시 숙주세포에 기생해서 다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게 무생물적 특징이구나.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생물적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를 갖고 있고요. 숙주세포 내의 환경이라면 뭐도 할 수 있다? DNA 복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전도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돌연변이도 일어날 수 있다. 돌연변이.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연변이에 의한 진화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이거 생물적 현상이잖아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DNA 복제, 유전, 돌연변이, 진화. 이거는 뭐예요? 숙주나물하고 숙주세포하고는 생김새가 비슷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가 뭐야? 생명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이러스는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BJ 사이먼스였습니다. 부분 녹화예요.